마음이 급할수록 꼼꼼한 정리를 하지 않으면 그만큼 실수할 확률도 커지기 마련입니다. 그런 실수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죠. 자, 이제 풀이 과정을 꼼꼼히 써야 하는 이유를 확실히 아셨죠? 그럼 해송공부항의 마지막 수학 내신 학습법 멘토링을 지켜보겠습니다. 또 다른 수학 내신 공부법에는 유형별 문제를 푸는 게 있는데, 해송공부항이 전수한 마지막 학습법은 바로 유형별 문제풀이. 왜 이 학습법을 추천한 것일까요? 사실 수학 문제도 유형이 정형화된 유형이 몇 가지 있어요. 그래서 그 유형만 몇 개 좀 제대로 공부를 해주면 다르게 숫자가 변형된 문제로 바꿔서 나왔을 때 좀 더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이어서 그런 학습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자, 이제 유형별 문제풀이를 추천한 이유를 아셨죠? 그럼 해송공부항의 멘토링을 계속 들어보시죠. 왜 유형별 문제를 푸냐면 수학에는 정형화된 유형으로 나오는 문제가 몇 가지가 있어. 그런 경우에는 풀이법만 한 문제만 풀이법만 확실히 익혀도 똑같은 유형의 또 다른 문제, 숫자만 바뀐 문제를 잘 풀 수가 있거든. 그리고 유형별 학습을 하다 보면은 너가 어떤 부분에서 취약한지, 어떤 유형에서 취약한지 알 수 있고, 그리고 그 부분만 집중적으로 공부하면 훨씬 더 효율적이거든. 맨 처음에 너가 만약에 학교 수업을 듣고 나서 복습을 하고 싶으면 각 유형의 첫 번째 문제를 풀어보면 첫 번째 문제가 가장 쉬운 경우가 많거든. 그래서 첫 번째 문제를 풀어보고 너가 어떤 부분이 잘 안 되는지 너가 스스로 체크를 해. 그리고 두 번째 풀 때는 모든 문제를 다 풀어보면서 어떤 유형이 취약한지 체크를 한 다음에, 근데 만약에 너가 한 유형에서 첫 번째 문제가 잘 안 풀린다고 하면은 답지를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야. 그런데 잠깐, 답지를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대부분 수학 공부를 할 때는 절대 답지를 보지 말라고 하는데요. 왜 해송공부항은 수학학습에서 답지를 보라고 추천했을까요? 왜냐면 답지를 볼 때는 그 대신 너가 이 풀이법을 달달달 암기하겠다는 각오로 풀이법을 공부하는 게 좋아. 왜냐면 한 유형의 문제를 한 문제라도 모르면 다른 문제도 모를 가능성이 많거든. 그렇군요. 해송공부항은 단순히 답지를 한번 보고 눈으로만 이해하라는 것이 아니라 풀이 과정을 암기하듯 완벽하게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대표 유형의 문제는 암기를 통해서도 풀어낼 수 있기 때문이죠. 역시 답지를 눈으로만 이해하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그럼 계속해서 유형별 문제풀이 멘토링을 지켜볼까요? 그래서 한 유형의 한 문제 풀이법만 제대로 익혀놓으면 다른 문제들은 별로 어려움 없이 풀 수가 있거든.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해주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지금부터는 각 유형의 첫 번째 문제부터 푸는 식으로 해보자. 해송공부항이 전수한 유형별 문제풀이 학습법은 이렇습니다. 우선 각 유형별 예제 문제를 풀어서 자신의 취약 단원을 확실하게 점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유형별로 정리된 문제를 모두 풀고 끝까지 모르는 유형의 경우 아예 풀이법을 암기해버리는 것이죠. 자, 그럼 내신학습법을 따라해본 예진이의 반응을 지켜볼까요? 안 풀린 건 있어? 아니요. 왜 이렇게 힘들어? 힘들어? 아, 여기요. 그냥 막 유형, 기본 유형이 아니라. 좀 문제 어려워? 네. 생각보다 예제 문제가 어려웠나 봅니다. 이럴 경우는 어려운 유형별 문제집을 계속 잡고 있는 것보다는 좀 더 쉬운 문제집으로 학습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해송공부항은 조언해 주었습니다. 신유형도 있겠지만 유형별 학습 풀이가 이렇게 약간 어렵게 느끼고 헷갈리게 느꼈던 부분을 그렇게 공부하면 되겠다 싶었어요. 자, 이제 공부지왕 2부 수리영역 편의 학습법 전수가 이것으로 모두 끝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어영역 편과 마찬가지로 수리학습법을 전수받은 명예학생과 대경공부항의 주기적인 멘토링을 진행했습니다. 과연 명예의 수리영역 점수는 올랐을까요? 우리는 명예의 성적 변화를 관찰하고자 멘토링을 진행하기 전 명예에게 작년 6월 학력평가 시험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당시 명예의 수리영역 점수는 65점, 그리고 이번 6월 학력평가 수리영역 점수는 89점. 하지만 명예의 수리영역 성적이 올랐다고 단정할 수는 없었는데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점수 자체는 잘 받긴 했는데
난이도 자체가 변별력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약간 아쉬웠는데 그래도 실수한 것도 거의 없고 지금 방법대로 꾸준히 하다 보면은 분명히 실력 향상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단순히 비교했을 때 점수는 올랐지만 공부왕이 보기에는 아직은 올랐다 말할 수 없는 상황. 하지만 대경 공부왕은 꾸준히 실천하는 명희가 분명 좋은 결과를 얻을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그렇다면 명희는 어떤 마음일까요? 이거를 친구들 몇 명은 찾아볼 것 같은데 그런 친구들한테 부끄럽지 않게 제 자신한테도 부끄럽지 않게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쉽게 출제된 시험 때문에 자신의 실력을 확신할 수 없는 상황. 그렇기 때문에 명희의 마음이 더 불안하고 답답할 수도 있지만 시험 결과를 받아본 명희에게서 불안한 기색을 찾아볼 수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명희는 지금까지 배운 학습법을 꾸준히 실천하면 분명히 원하는 결과를 얻을 것이라는 자신감으로 가득해 보였습니다. 수리 혹은 수학이라는 가장 큰 산. 그 큰 산의 정상에 오르는 길은 빨리 걷거나 건너뛰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히 풀이 과정을 써내려가듯 기본부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그 큰 산의 정상에 오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공부왕과 선생님들은 그토록 수학 개념과 기본을 강조하는 것이죠. 조급한 마음이 들 때면 잠시 눈을 감고 깊은 심호흡을 해보세요. 그리고 그 큰 산을 정복할 작지만 큰 한 걸음을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어느 순간 정상에 오른 자신을 알게 될 것입니다. 참여하게 된 게 저에게는 새로운 시작인 것 같아요.